25강 안전관리 중에서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재해 방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과목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과목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상식선 안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이제 접하게 되면은 어떤 게 가장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일지, 어떤 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을지만 고려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25강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재해 방지입니다. 1번 이상 발견 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점검하거나 승강기를 여러 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첫 번째, 이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겁니다. 이게 순간적인 이상인지 아니면은 조금 중대한 위험인지 아니면은 긴급하게 조치를 요해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 정지로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안내 표지를 부착한다든지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긴급 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처치를 하고 다시 재개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요 나 부분입니다. 바로 긴급 조치를 먼저, 즉 이상이 발견됐다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긴급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볼게요. 첫 번째, 재해와 관련된 설비의 운전을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먼저 구출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보고는 약간 뒤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2차 재해 확산 방지 노력과 작업자의 대피, 그 다음에 재해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재해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기계 설비를 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고 난 상태에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고 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현장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재조사를 하게 된다고 해보죠. 그럼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 재조사의 목적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혼내거나 아니면 누구를 뭐 자르거나 누구에게 뭐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종 또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재해 조사를 할 때 보다 더 면밀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객관적인 재해 조사에 협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이 관련된 자료로 예방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해의 원인 분석 방법에는 개별적인 분석과 통계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사 중심으로 이 시작과 끝을 쭉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적인 분석에 해당되겠죠. 전체적으로 뭐 승강기에 탈 때 몇 번의 사고, 어떤 특정 장치에서 버튼 누를 때 몇 번의 사고, 이렇게 전개적인 양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통계적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재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재해 발생 직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보관해야 되고, 재해 현장은 사진 등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 현장 감독자 등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고에 있었던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작업자 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각도로서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재해 직전의 상황,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기계를 조작했더니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곤란한 특수한 재해 또는 중대재해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직간접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원인과 그 다음에 물적 원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고, 물은 물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원인, 주로 사람은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기계는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적 원인 한번 볼까요? 왜 사람이 어떤 거, 부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운전했다,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치 또는 자재에 부적당한 하적 또는 배치를 했다, 잘못된 작업 위치를 취했다, 물건을 잘못 올렸다, 가동 중인 장치를 정비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장치를 운전했다, 결함이 있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이렇게 해제해 놨거나 공동 작업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것, 이거는 모두 다 불안전한 행동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적 원인으로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비가 처음에 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좀 대기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소음이 지나치게 크거나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그 다음에 환기시설이 잘 안 됐거나 많이 화학적이나 이런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그 다음에 불충분한지 또는 방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있는 공구나 장치 또는 자재가 있고요. 작업 장소가 밀집되어 있거나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이거나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물적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원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재해에 있어서 간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5가지 원인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교육적 원인,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거,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숙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원인. 특히 이제 이런 교육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초보 기술자인 경우에 꼭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원인,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질병이 있거나 난청 잘 안 들린다거나 시력이 안 좋다거나 너무 좀 피곤하거나, 이런 것도 신체적 원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 전날에 뭐 술을 많이 먹었다,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체적 원인으로 들을 수 있죠. 다음에 정신적인 원인으로서 착각, 좀 실수한 거, 태도가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흔들리거나, 그리고 기타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다음에 관리적 원인, 조직상의 조직 제도, 조직 체계상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관리적 원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기술적인 원인으로서 공장에 있어서의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기술상 결함에 기인하는 것, 이런 것을 기술적 원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1번, 이상 발견 시 취할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1, 2, 3, 4번은 모두 똑같아요. 딱 발견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 발견하면 그 문제가 이상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2번, 방호장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수리한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방호장치 이상이 있는데 수리를 하면 안 되겠죠. 방호장치가 완전하게 동작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이후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3번, 재해 원인 중에서 생리적인 원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안전장치 사용의 미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지한 거라고 했었죠. 고장 기계적인 이유죠. 작업자의 무지, 이것도 교육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4번, 작업자의 피로가 바로 생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재해 발생 시에 조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입니다. 1번,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이거는 관계가 없죠. 1번은 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재해 원인 조사와 분석, 그 다음에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피해자를 구출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안전교육 계획의 수리는 훨씬 더 나중에라든지 가장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5번, 재해의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이 있게 되죠. 여기서 물적 원인이 직접 원인에 해당되고, 교육적, 작업관리상, 기술적, 이거는 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 원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6번 재해의 간접 원인 중 관리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리적 원인은 인원 배치를 부적당하게 하거나 작업 지시를 부적당하게 하거나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이 있을 때 이것을 관리적 원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2번 생산 방법이 부적당한 것은 관리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작업적 원인에 해당되겠죠. 2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7번 다음 중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가장 안전사고가 발생이 잘 될까요? 이것은 1번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재해 조사의 요령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한다. 맞고요. 2번에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수집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재해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듣는다. 맞아요. 4번에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1인이 조사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재해 방지였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 26강에서는 안전점검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